안녕하세요. 다음 주 정부 부처 주간 일정 및 주식 일정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3월 14일에서 3월 18일까지 일정이고요. 3월도 이제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정보다는 다음 주 관심 가져야 될 섹터, 관심 종목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온 뉴스가 북한발 뉴스겠죠. 그리고 북한 금강산 해금강 호텔 해체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금강산에 회사 전 직원이 놀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묵었던 호텔이 바로 해금강 호텔입니다. 벌써 시간이 15년 정도 지났네요. 북한에 다녀왔던 사람들 있었죠. 금강산 관광이 되고 많은 분들 다녀오셨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는 금강산을 가지는 못하는 그런 시기를 가지고 있는데 또 제가 잠을 잤던 2박 3일 동안 잠을 잤던 그 호텔이 해체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과의 관계도 이제 설정이 많이 새롭게 될 텐데 관련주들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내내 북한발 뉴스 그리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몇 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텍 한번 볼까요? 퍼스텍은 여러 재료를 가지고 있죠. 방산주기도 하면서 또 로봇 관련주로 움직인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일선도 깨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 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설정하는 라인보다 살짝 깨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대략 4080원이죠. 4080원을 이제 돌파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에는 3990원에 마감이 됐는데 아마도 방산주 관련해서는 시가 갭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단타 매매 가능하겠죠. LIG 넥스원도 있죠. 최근에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 라인이 될 텐데요. 요 라인이 대략 74,000원 그 라인입니다. 월봉으로 보신다면 이제 요 라인이었죠. 요 라인으로 본다면 20월선 정배열이 되고 이제 확산이 되는, 최근에 많이 올랐죠. 일봉으로 볼 때도 단기적인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같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죠. 한일단조도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 21선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스페코도 있죠. 스페코도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왔지만 다소 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방산주 중에 가장 대장주라고 한다면 빅텍이 되겠죠. 빅텍도 이제 400일선 그리고 240일선을 이제 돌파했다가 요 라인에서 움직여주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이날이 2월 24일에 23.84%까지 가는 모습이었고 장기평선 400일선 그리고 241선 재차 빠졌다 올라주는 모습이고 이제 다음 주에 방산주들 중심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전문가 신속항원 검사로 코로나19 확진 판정 관련 뉴스가 있고요. 3월 15일 화요일은 웹마켓 규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예전에도 많이 나왔던 그런 뉴스였는데요. 관련 종목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블루가 있는데요. 네, 요런 모습입니다. 대원 미디어도 있죠. 대원 미디어도 많이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DNC 미디어도 관련 종목인데 최근에 참 많이 빠졌습니다. 장기 평선 400일선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이런 종목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도 봐야 되겠죠. 카카오도 이제 21선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한번 볼게요.
네, 요런 모습.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 올라오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조선해양 산업 박람회. 조선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다면 조선 해양 관련해서 공약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길게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상승이 좀 나왔던 ST 엔진, 그렇죠. 11선 지지하면서 그리고 아랫꼬리가 달리는 모습 보여줬죠. 충분히 종가 매매 가능했던 그런 목요일이었고, 금요일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최근에 들어온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있죠. 이런 모습입니다. 장기 이평선 아래에 있습니다. 401선과 241선 아래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21선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 미포, 조선 이런 모습 좀 길게 볼게요. 네, 이런 모습이 있죠. 추세는 깨지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전고점 이제 돌파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HSD 엔진인데요. 뭐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는 저는 인화重工이 좀 마음에 많이 들어오고, 예전에도 좀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요. 전고점 요 라인이 되겠죠. 요 라인 박스권의 모습이었고,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재차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 다시 이 자리 지켜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지지 라인이자 21선 지지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종목들도 있죠. 한국 카본도 있습니다. 이제 종목들 둘러보시면서 실적 같이 보신다면 그 속에서 차트의 모습, 그리고 실적의 모습, 시장의 주도로 움직이는지를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종목 골라서 천천히 매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동양 S텍도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 있죠. 여전히 추세는 깨지지가 않았죠. 네, 이런 모습, 추세선을 이제 이탈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진 중공업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차트의 모습들이 대략 다 비슷비슷합니다.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3월 17일 목요일입니다. XEV 트렌드 코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금요일에 좀 크게 움직였던 종목이 디스플레이텍이 되겠죠. 전기차 충전소 관련인데 241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S트래픽 한번 볼까요? 많이 떨어졌죠?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동양 EMP도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제 저점 높여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터 배터리 2022가 3월 17일에서 3월 1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월 17일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첨단 러닝 흡수 합병이 있죠. CMS 에듀랑 합병이 있고 3월 17일에 신규 상장 물량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가가 흘러갈지 저도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요. 첨단 러닝, 네. 최근에는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는 정고점을 향하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그렇게 작고, 교육주가 없다면 저는 교육주 중에서는 첨단 러닝이라든가 멀티 캠퍼스 혹은 아이스크림 에듀는 이미 바닥입니다. 바닥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공약 중에 하나도 AI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코딩 교육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메타버스 관련한 교육들이 진행이 될 텐데, 교육주들은 충분히 먼 시세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천천히 모아 가시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삼성 갤럭시 어셈 언팩이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 중고차 사업 진출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K카가 최근에 상장이 됐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도 나도 중고차 시장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때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가고 저도 이때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요. 상한가를 간 이후에 조정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요 자리에서 한번 매매를 했었고, 최근의 자리는 20일선 올라오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매가 가능한 자리로 보여지죠. 최근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저점을 높여가는, 그리고 금요일에 나왔던 이 캔들이 이제 바닥 신호를 해준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차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만원도 깨졌고 이제 17만원도 깨졌습니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매수의 관점보다는 일단은 추세가 멈출 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18일 금요일 유일 로보틱스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이 있죠. 이제 관심 섹터 및 관심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요. 항상 시장에서 움직였던 그런 섹터입니다. 새로울 것이 없고요. 원전 관련해서는 금요일에 크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타 매매가 아니라면,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갈 종목이 아니라면 일단은 지켜보시면서 매매 타점 잡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일자리 관련주들도 한번 봐야 되겠죠. 일자리 관련 원티드랩 신규 상장 종목이고, 최근에 조정이 좀 많이 나와줬지만 이제 21선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살짝 눌러준다면, 21선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좀 봐도 되는 지금의 자리가 아닌가, 그리고 길게 한번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이비 김영도 있죠. 네, 최근에 좀 빠졌지만 이제 금요일에 살짝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위즈 코프도 있습니다. 저는 원티드랩 하나만 좀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로봇 관련 주들 좀 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로보 상한가 간 이후에 그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한가 간 캔들의 50%를 여전히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였죠.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계속 보고 있었다면 눌림목에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됐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자리가 됐겠죠. 뭐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결과를 보고 말하는 거야 어렵지 않다. 그렇죠. 저는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뭐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결과물을 가지고 해설을 해준다라고 그렇게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종목을 추천하거나 내가 말했던 종목 올랐다 뭐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뭐 저의 관점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관점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라인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의 장, 그리고 항상 장이 좋을 때도 그렇지만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종목은 팔아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당장 팔아야 되겠죠. 계속 희망 회로를 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매수하기 전에는 매매일지를 작성을 하면서 내 기준을 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매수하기 전에 항상 손절 라인, 그리고 나는 여기에 오면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를 할 거고 손절을 할 거야. 목표가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정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매매일지 양식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가 많은 종목 단타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단타에 자신이 없다면, 손절을 할 자신이 없다면 단타는 제한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매매일지를 작성해 보는 거 매우 유용합니다. 한번 매매일지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그에 맞게 진행을 한다면 얼마나 이제 내 계좌가 잃지 않는 그런 매매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보 좋죠. 좋은 모습이죠. 11선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로보티즈 네,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유진 로봇 네,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죠. 휴림 로봇 그렇게 와닿진 않죠. 요 종목은
ST 로보틱스도 이제 최근에 상한가를 갔었죠. 그러면서 240에선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로보스타, 그렇죠. 아주 좋다 할 수는 없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 딱 보시면 이제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디지털화폐, 저출생, 방산주,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제 남았는데요. 디지털화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강조했던 게 원전, 로봇, 디지털화폐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볼까요? 로지시스, 요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박스권을 돌파했죠. 돌파한 이후에 그 위에서 놀고 있는데요. 이제 장기평선 240일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도전을 하러 갈 텐데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네트도 있습니다. 네, 한네트도 좀 길게 볼까요? 이런 모습이죠. 전고점 이제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 최근에 디지털화폐 쪽은 한네트가 대장이었죠. 그렇지만 저는 로지시스, KCT 이 두 종목 관심을 갖고 볼 텐데, KCT 한번 볼까요? 네, 이런 모습이죠. KCT와 로지시스 캔들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제법 많이 나와줬습니다. 앞전에 위에 매물대 물량을 받아먹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살짝 매물 소화 쉬어가는 과정으로 보여지는데요.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출생 관련해서도 시세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약집에도 이제 저출생 관련해서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시장에서는 가장 핫하게 움직여줬는데, 그렇지만 주가는 반대로 아직 21선도 회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도 저출생 관련해서는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주에 인수위원회가 이제 출범이 됩니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런 섹터들도 충분히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캐리 소프트도 있죠? 이런 모습, 제로27 이런 모습, 비슷한 모습입니다. 오로라 나쁘지 않죠. 오로라는 오히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토박스 코리아도 네, 이런 모습. 어떤 종목이 나쁘지 않은 모습인지 보여지겠죠? 방산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리오프닝 관련주, 오늘 뉴스를 보니까 확진자가 신기록을 또 갱신을 했습니다. 이제 50만도 이제 곧 다가올 것 같고, 전망을 하는데 이제 정점을 찍고 완만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뭐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겠죠. 화장품이라든가 여행 관련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일단은 화장품 관련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항공, 여행 여러 섹터들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차트의 모습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볼 종목은 TNL입니다. 화장품 관련이고요. 제이시스 메디칼도 볼게요. 네, 요런 모습 좀 길게 볼까요? 네, 요런 모습이죠. 그리고 화장품, 색조 화장품 클리오, 네, 클리오도 흐름이 좋습니다. 이제 최근에 깃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빠지긴 했지만 21선 지지해주면서 금요일에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츠암불 네,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화장품 관련, 이어프닝 관련주들이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CNC 인터내셔널도 있죠. 다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봉, LS도 있죠. 네, 요런 모습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섹터들이 있고, 내가 당일 단타가 아니라면 좀 더 여유 있게 2, 3일 좀 길게 본다면 일주일 정도 보고, 손절 라인 뭐 계속해서 했던 말이긴 한데 손절 라인 정하고 기계적으로 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뒤돌아보면 사실은 그게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단타로 한다면 역시 움직이는 섹터에서, 돈이 들어온 섹터에서 내가
단타를 해도 되겠지만 다들 성향이 다릅니다. 또 욕심을 부리다가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단타에서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났는데 발매도를 한 거예요. 너무 아쉽죠. 아쉽다 보니까 다시 들어간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분봉을 보면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물린 거죠. 물렸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못 해요. 결국 앞에서 나왔던 수익을 다 토해내고 오히려 존버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단타로 들어갔으면 단타로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매매일지 한번 써가면서 많은 종목을 매매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을 먼저 익히면서 몇 개의 종목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패턴들을 익히고 그 이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매일 열립니다. 주말을 빼고 매일 열리기 때문에 조급해 할 필요가 없고 주변의 어떤 그거에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시장을 쳐다는 봐야겠죠. 아, 시장의 흐름이 이렇고 이렇게 가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중을 크게 늘리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걸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너무 주변에 그런 의견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도 유튜브 이제 3,000명 지났는데요.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은 거고 또 다른 분의 비교를 한다면 너무나 적은 구독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독자를 늘릴 수도 있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냥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아직은 천천히 제가 하는 방식대로 제가 공부한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략 마무리가 됐고요. 책이 2권이 나왔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잘 나가지는 않고 있네요.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지금 나에게 더 중요한 거는 인지도를 좀 많이 만드는 뿌리 작업을 좀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전히 겸손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주식책을 읽어주는 최작가TV 역시 계속 잘 하고 있고요. 한 3일에 한 번씩 책 리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권, 12권의 책을 리뷰를 했고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4월부터 시작한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네, 역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음 주 정부 부처 주간 일정 및 주식 일정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